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일단 파이 네트워크 관련 소식을 살펴보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 마이그레이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스플로어 파이 기준으로 현재까지 약 939만 개의 계정과 937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계정을 기준으로 하면 조만간 940만 개 지갑에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사용 가능한 수량은 약 9억 9천만 개로 10억 개 도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살펴보면요, 락업 물량까지 포함을 해서 지갑당 약 340파이 정도로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도에서 메이저 미디어라고 불리우는 타임스 나우의 파이 관련 소식이 실렸기에 여기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스 나우라는 미디어는요, 공신력이나 인지도 면에서 인도 내에서 탑 랭크로 알려져 있고요. X에서도 이 팔로우 수를 보면요, 1000만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인도 파이 인플루언서이죠. 자틴 굽타의 최근 포스팅을 보면은 인도 메인스트림 미디어인 타임스 나우가 파이를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포스팅을 올린 것을 볼 수 있고, 자틴 굽타는요, 꽤 객관적인 포스팅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인도 관련해서 허위 광고나 팩트가 아닌 경우에는 지적을 잘 해주는 인플루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인도의 이 잠재력과 이 시장에 존재하는 방대한 수의 파이오니어 수를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이 기사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similarweb.com 데이터 기준으로 보시면요, 파이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접속을 하고 있는 국가 순위가 나오는데 여기에 1위가 현재 인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위가 베트남, 3위가 한국이고요. 4위가 나이지리아, 5위가 미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 탑 20 이 랭크가 데이터로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인도가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중화 서비스 가치 순위, 리테일 중앙 집중화 서비스 가치 순위, 디파이 가치 순위, 여러 부분별로 해서 국가별 랭킹을 매겼고요. 인도가 여기서 종합 1위를 차지하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도 2위를 보시면 나이지리아, 3위는 인도네시아, 4위는 미국, 5위 베트남,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의 메이저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이 타임스 나우에서 파이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너무 긴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 정리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의 장점을 먼저 소개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장점으로는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한 모바일 친화적 마이닝을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다라는 점,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용자 친화적이고 초기에 비용 없이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화에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점은 기존의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가 가진 한계점에서 다른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는 실제 활용성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단순히 채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탈중앙 경제를 창출을 하고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위해 파이 마켓플레이스에서 파이 거래의 활성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마지막에는 여러 과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 출시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의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이가 일단 오픈 네트워크로 출시가 되고 거래소의 자율 상장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비평가들은 이 파이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부분도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면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택 의존성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활발하게 사용자들을 유입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공유를 해주었고요. 또 마무리로 파이는 분명 혁신적인 형식의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는 디지털 경제를 변화시키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블록체인 생태계로 이끌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결국 오픈 네트워크로 출시가 되고 이 부분들이 지속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꽤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파이를 리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크게 특이한 점이 없었지만 암호화폐 시장과 이 파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죠. 인도의 메이저 언론에서도 이제는 파이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 이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월 20일이죠. 오늘은 역사적인 날일 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친암호화폐 인물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이기 때문이고요. 현재 예상을 했던 대로 어제 오늘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10만 3,700달러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 2시간 봉인데요. 이 짧은 시간 안에 10만 9천 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신고점을 한번 찍기도 했고요. 또 하루 동안에 이 10만 달러 지지선을 2번이나 또 찍어주면서 단기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의 미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이제 웬만한 호재 관련 기사는 모두 다 선반영이 되어 있었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이후에 암호화폐 관련 어떤 발언을 실제로 하는지,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지가 중요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반응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실망 매물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변동성이 역대급으로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이 하락이 실망 매물로 하락을 이어간다라고 언급을 하기에조차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좀 더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레버리지 청산 물량을 보면요, 꽤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강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자금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롱과 숏 청산 수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는 비트코인의 경우 10만 9천 달러의 강한 숏 청산 라인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이어 차트를 확인해 보더라도요, 현재 비트코인 저항 라인이 흡사한 라인인데요, 11만 달러에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대가 첫 번째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방으로는 강력한 지지 라인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9만 라인에 연한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현재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 단계에 있는 상태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단기적 흐름은 셀던 뉴스의 현상을 보여주는 패턴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친암호화폐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및 타 알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여러 펀더멘탈을 강하게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미디어를 보면요, 트럼프 취임을 기점으로 주목할 만한 암호화폐 를 소개하는 그런 글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기사글은 절대 해당 프로젝트의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트럼프 2.0 시기를 앞두고 암호화폐가 이런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흐름을 읽는 정도의 기사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분석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트럼프 수혜 암호화폐로는 대표적으로 리플과 체인링크, 그리고 온도, 그리고 헤드라, 스텔라 등을 거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스텔라는 머니그램 및 서클과 협력을 해서 저비용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 스텔라의 경우에는 파이와 같은 프로토콜로 개발이 되고 있고, 스텔라에 있는 개발자들이 파이에 유입이 되는 경우도 꽤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솔라나 기반에서 트럼프 밈 토큰이 발행이 되었었죠.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0조나 형성이 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는 트럼프 영부인이죠, 멜라니아 트럼프도 본인의 밈 토큰을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 한번 요동치게 만드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두 가지 밈 토큰이 모두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발행이 되면서 엄청난 트래픽이 몰리게 되었고요. 이 솔라나 블록체인이 다시 멈춤 현상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것은 솔라나의 고질병이기도 한데요, 솔라나가 매우 높은 TPS를 자랑을 하고 있지만 이전부터 수많은 트래픽이 몰렸을 경우에는 블록체인이 쉽게 다운이 되는 그런 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로 인해서 한 유저는 솔라나가 다시 한번 망가졌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게 무너졌고 그 결과 암호화폐 시장도 폭락을 하고 있다, 이런 글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한 유저는 솔라나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해서 밈 토큰을 발행한 트럼프와 멜라니아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조금은 비꼬는 글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참고로 이 블록체인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의미는 블록체인의 성능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테스팅을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트랜잭션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 솔라나의 블록체인 취약성에 대해서는 스텔라 블록체인에서도 이전부터 자세한 기술 설명을 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꼬집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커피숍이 있고 바쁜 아침 시간 문 밖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모두 아침에 커피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쁘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커피숍의 포스 시스템에 오류 화면이 뜨면서 네트워크가 다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거래를 처리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언제 복구가 될지 그 정보도 없습니다. 이제는
화가 난 손님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라는 예제를 공유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커피숍의 포스 기기가 솔라나 블록체인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죠. 365일 중에 랜덤으로 5일 정도는 이런 현상을 겪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블록체인을 믿고 우리 비즈니스에 이것을 통합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라나는 이미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멈춤 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통 중단이 되면 하루 종일 중단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이 중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스텔라에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스텔라는 어떨까요? 2014년에 출시가 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단 한 번만 네트워크 중단을 경험을 하였고 이 이슈는 2019년에 한 번 일어났는데 67분 동안만 중지된 한 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텔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발견을 하였고 수정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똑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말로만 웹 3.0 시대를 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블록체인 시스템과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제가 솔라나를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미 저도 솔라나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벌기도 했고 솔라나 기반의 여러 NFT 게임도 현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밈 토큰 또는 NFT 게임 정도에서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것이 매우 큰 비즈니스와도 연결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면 이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밈 토큰이나 NFT 게임을 하다가 솔라나가 중지가 되었다. 그러면 이런 컴플레인에서 끝이 나는 거겠지만은 이것이 어떤 비즈니스의 통합이 되어서 사용이 되다가 멈추게 되면요. 그리고 1년에 5번 정도 이런 다운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엄청난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런 경우에는 솔라나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스텔라와 같은 블록체인이 좀 더 미래에 각광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스텔라 블록체인과 같은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파이는 어떨까요? 역시나 파이도 타 블록체인에 비해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현재 전체 알트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알트 코인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도 그렇고 알트도 그렇고요. 취임식 이후에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은 어제보다 한 단계 낮아진 76 극단적 탐욕 단계를 여전히 보여주면서 낙관적인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트럼프 2.0 시대에 접어들면서 파이 오픈 네트워크 지금 준비에 한창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이 파이가 정식 출시를 하게 된 것은 매우 시적절한 타이밍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현재 입장을 보면요. 미국과 관련된 암호화폐들에게 이번 몇 분기가 아니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강력한 펀더멘털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역시나 미국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파이 또한 같은 수혜를 받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께서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오픈 네트워크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분기 안에는 출시한다고 코어팀에서 공지를 하였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긴 시간 동안 잘 걸어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